이번에는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변수와 메소드, 즉 변수 상자와 함수 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앞에서 우리가 베이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근데 이 베이비 클래스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베이비라고 하는 클래스는 person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고, work라고 하는 함수상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누군가 상속을 하면 무조건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상속하고 또 딴 사람이 상속하고 다른 클래스가 상속하고 해서 계속 상속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한다, 바꾼다라고 해서 잘못 바꾸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어떤 변수 상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함수 상자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바꾸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person에다가 private이라고 넣으면 상속한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얘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실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시 열고요. 자, baby라고 하는 게 person을 상속받았는데 person에다가 이 string name 앞에다가 만약에 private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간 줄이 나오면서 바로 에러 표시가 뜹니다. 자, 이거는 이 person만,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 안에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상속받은 클래스건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이 패키지가 아닌, 이 여행 가방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에러가 없죠? 그리고 자, 다른데 상속받지 않은 다른 데서는 못 쓰고 상속받은 애들한테만, 자식들한테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protected라고 합니다. 에러가 없죠? 근데 이 베이비가 아닌, 이렇게 펄스는 상속한 애가 아닌 일반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걸 쓰려고 하면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접근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상자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함수 상자에도 우리가 이미 넣었던 것처럼 work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public이라고 붙이면 어디서든 다 이 함수 상자를 쓸 수 있어요. run도 public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다 이 함수 상자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 앞에도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붙일 수 있는데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붙일 거냐 아니냐 이 정도만 구분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하면 이 클래스 자체를 어디서든 쓸 수 있게, 그 어디서든이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 다른 패키지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도 접근할 수 없다. 퍼블릭이라고 하면 자식 클래스는 물론이건 어디서든 다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니 좀 위험할 수 있죠. 보안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거를 protected라고 하면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접근 권한이라고 하는 게 public, private, protected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나 함수 상자나 변수 상자 앞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표준 자바에서도 클래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메인 액티비티 안에 넣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래스를 이렇게 넣지 않고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바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person이라고 넣고 OK를 누르면 새로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앞에는 public이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person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만들었던 우리 person을 저쪽으로 옮겨 볼 겁니다. 여기 있는 person 안에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Ctrl C 복사를 해서 이 안으로 커서 갖다 낸 다음에 Ctrl V에서 이렇게 뜨네요. 오케이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분리를 시켰어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요. 자, 클래스는 하나의 자, 자바 파일로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애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leg라고 하는 것도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해서 이번에는 대문자 L로 시작하는 leg OK.
레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그럼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이 안에 있는 코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레그 안으로 이렇게 컨트롤 V에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레그는 에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펄스는 에러가 막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일단 레그도 한번 없애볼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도 에러가 있고요. 에러가 표시가 되고 펄슨도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에러가 없어졌네요. 네. 자, 에러가 없어졌나요? 여기서 펄슨을 안 써서 그런가요? 자, 일단 에러가 없어졌고요. 펄슨으로 가보면 여기에 있는 에러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것도 아직 우리가 이게 뭔지는 뭐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두 개 이미지 뷰나 이거를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별도의 클래스 파일로 빠졌는데 아까 빠지기 전에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메인 액티비티 안에 이미지 뷰가 있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안에 이미지 뷰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get application context를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별도의 파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얘가 이거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그죠? 그게 뭐예요? 만들 때 호출되는 게 뭐예요?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person의 생성자에서 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파라미터로 넘겨받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person의 자,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도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자,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erson의 이름값만 person의 생성자에서 이름값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main activity라고 해서 in activity라고 해서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생성자 안에서 activit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in activity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activity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나 함수 상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get application context 어디 있었다고요? activity 안에 있었다고요. 그럼 점 이미지 뷰도 activity 안에 있었다. 점 이것도 activity 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에러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일 분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필요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파라미터로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받아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 대한 파라미터를 안 받고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를 통해서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방법을 쓴다. 자, baby라고 하는 것도 한번 분리시켜 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baby라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baby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baby는 없애봅니다. 자, baby가 extends person이었죠? 자,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에러가 안 생기네요. 자, 근데 main activity.java에는 뭔가 에러가 생겼어요. 자, 에러가 자,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니까 우리가 아까 person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줬던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처음에 onCreate 안에서 철수형이 만들었던 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니까 new person 할 때 name 말고 뭐가 들어가요?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에 main activity 하나 더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main activity는 뭐예요? 얘를 나타내는 거죠. 나 자신입니다. 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뭐라고 한다? this라고 한다. 콤마하고 this를 넘겨주면 얘가 메인 액티비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클래스를 분리하는 과정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접근 권한이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요. 그 접근 권한은 패키지를 다른 패키지로 만들면 다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를 써야 돼요. 임포트를 써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실제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바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패키지라고 있죠. 패키지라고 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의 자바 밑에 선택하고 OK 누른 다음에 org.android town.person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OK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에 person, baby, leg라고 했던 거를 선택하고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한 겁니다. 자, 이거를 쭉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리팩터라고 하는 거 누르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냥 continue.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자, 에러가 없죠? 자, 근데 메인 액티비티로 가보면 자, 이게 패키지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org.androidtown.myclass가 된 거고요. 얘는 org.androidtown.person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가보면 얘가 자동으로 코드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준 거예요. 이거 안에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 다른 패키지에 들어간 다른 여행 가방에 들어간 person이나 baby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옮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알파벳 O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임포트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여행 가방,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를 갖다 쓸 때는 임포트라고 하는 거 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